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성균나노과학기술원에서 근무 중인 여환섭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번에 그 아이온큐 상용 양자 컴퓨팅 클라우드 시스템인 아이온큐를 사용한 경험담을 공유해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아이온큐를 알게 된 계기는 이제 이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는 다들 많이 접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는 전체적으로 이 양자 컴퓨팅 시스템을 이제 크고 더 성능이 좋은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려고 이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균관대에서 이 슈퍼컨덕팅 큐비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연구를 수행하다 보면은 나름 경쟁 그룹 또는 같이 양자 컴퓨팅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플랫폼에 대한 소식을 많이 듣게 되는데, 이때 이제 트랩드 아이온 큐비트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이 대표적인 회사인 아이온큐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아이온큐를 사용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양자정보연구지원센터에서는 주기적으로 왼쪽과 같은 뉴스레터를 발간하게 됩니다. 그때 보시면은 다양한 행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이온큐 리서치 멘토링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이제 모집을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활동 내용에 아이온큐 연구원의 멘토링을 통해서 이제 단기 연구를 수행한다고 하여서 제가 슈퍼컨덕팅 큐비트 연구를 하지만 결국은 궁극적으로 이제 퀀텀 컴퓨터에 대해서 연구하는 만큼 다른 플랫폼에서 어떤 식으로 연산을 수행하는지에 관심이 생겨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트랩드 아이온 퀀텀 컴퓨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말 그대로 아이온을 이미 어떤 포텐셜에 트랩을 해서 다음과 같이 어떤 아이온 체인들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온들의 에너지 다이어그램에서 특정 상태를 0 또는 1로 사용해서 큐비트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레이저를 통해서 각각의 큐비트를 제어하거나 또는 이제 그 아이온의 이 바이브레이션 모드를 활용함으로써 2큐빅 게이트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트랩드 아이온 퀀텀 컴퓨터의 특징으로는 이 all-to-all 커넥티비티를 들 수 있습니다. 일단 2019년도 기준으로는 싱글 큐빅 게이트의 충실도, 피델리티는 99%를 넘었고, 그 다음에 2큐빅 게이트에 대해서도 97%의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 all-to-all 커넥티비티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은, 이 커넥티비티라는 거는 이제 한글로 이제 연결성입니다. 저희가 어떤 다수의 큐비트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하였을 때, 이제 연결성이라는 것은 이 두 큐비트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1번과 같이 이제 리니어 형태로 형성되게 되면은 저희가 양자 연산을 수행할 때 1번과 4번에 해당하는, 예를 들어 C낫 게이트를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중간에 있는 2번, 3번을 매개해서 연산을 수행하기 때문에 더 많은 양자 게이트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는 이 all-to-all 그래프를 보시면은 원하는 큐비트의 모든 쌍에 대해서 연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번의 양자 게이트로부터 연산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결성이 가지는 의미는 저희가 결국은 이 양자 컴퓨터로 더욱더 복잡한 모델, 큰 연산을 수행하게 되는데 all-to-all 커넥티비티를 가지게 된 경우에 대해서 이런 서킷의 뎁스를 줄일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온큐를 이제 사용하면서 사용 구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앞선 발표에서도 결국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결국 사용자는 그 원하는 양자 연산을 위해서 양자 회로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회로를 이제 아이온큐 시스템에다가 전달하게 되면은 그 하드웨어가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양자 회로를 변환하여서 이 양자 프로세서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 양자 상태를 이제 측정을 하게 되고 이런 확률 분포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얻어낸 데이터를 이제 사용자는 가공하여서 원하는 연산을 추가로 수행할 수도 있고, 이 양자 상태 자체에 대해서도 분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클라우드 시스템에 대해서 한 번도 접해보시지 못한 분들이라면은 조금 어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그 아이온큐에서 제공하는 홈페이지 사진 모습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양자 회로의 경우는 하나의 실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험은 하나의 잡이라고 해서 그 유니크한 아이디를 가지고 이 클라우드 시스템에 등록이 되게 되고, 이렇게 등록된 시스템은 이 어떤 회로를 보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실험이 수행되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사용자는 데이터를 수집하여서 분석을 하고 양자 컴퓨터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온큐의 본격적인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이 양자정보연구지원센터의 그 김준기 교수님께서 그 굉장히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본격적으로 사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양자정보연구지원센터 홈페이지 참고하셔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 아이온큐 시스템을 사용해서 활용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이제 진행을 했고, 뭔가 그 깊은 수준의 연구라기보다는 이런 아이온큐 시스템을 이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양자 컴퓨터에 적용되는 이제 양자 알고리즘 중에 이제 그로버의 서치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이런 임의의 n개에 해당하는 구조화되지 않은 데이터가 있다고 하였을 때 어떤 사용자는 그 조건에 맞는 어떤 타겟, 정답, 원하는 어떤 데이터를 찾고 싶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일반적인 컴퓨팅의 경우에서는 데이터의 크기만큼 이 평가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 정답을 찾아내는 데 반해서 그로버의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되면은 루트 n번 만큼만 사용하게 되어서 실제 일반적인 컴퓨팅을 하는 것보다 이 연산 횟수를 작게 하더라도 이 높은 확률로 정답을 찾아낼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버 알고리즘이 동작하는 원리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면은, 결국은 이러한 구조화되지 않은 데이터를 이제 양자 상태로 정의하여서 사용하게 되는데, 먼저 결국 어디에 정답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왼쪽에 보시는 이니셜라이제이션 과정처럼 모든 큐비트의 확률을 동일하게 설정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 오라클이라는 것이 결국은 정답을 알려주는 함수인데요. 이런 함수를 적용하게 되면은 그 함수의 정답에 해당하는 그 스테이트만 이 앰플리튜드가 바뀌게 됩니다. 그 이후에 앰플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 타겟 양자 상태의 앰플리튜드를 이제 증가시키는 과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의 특정한 최적 조건만큼 반복해서 수행하면서 이 앰플리튜드를 증가시키고 우리는 그 데이터의 정답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로버 알고리즘의 특징으로는 모든 문제,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일반적인 컴퓨팅보다 좋은 것이 아니고 이제 특정한 데이터 세트에서 특정한 그 개수의 영역에 그 정답을 찾고자 하는 영역에서 그 일반적인 컴퓨팅보다 높은 확률로 찾아낼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러한 그 양자 컴퓨팅에서 적용될 수 있는 유명한 양자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멘토링 프로그램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아이온큐 시스템을 사용할 때 궁극적인 질문은 그거였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그 양자 컴퓨팅 하드웨어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도대체 이런 양자 알고리즘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어떤 식으로 그 실제로 오퍼레이션 되는가가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 알고리즘에 해당하는 이제 양자 회로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이런 아이온큐 시스템에다가 실제 적용을 하여 보면서 그 특징을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진 주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온큐 시스템, 제공된 아이온큐 시스템은 이제 11개의 큐비트를 갖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간단한 그룹 알고리즘의 경우는 큐비트 이제 3개만 사용해서 연산을 수행합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큐비트들은 사용하지 않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은 어떤 큐비트를 사용하여야 이 동일한 양자 서킷을 가지고도 이 최적의 결과 또는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겠는가?
또는 이것이 동일하다고 하면은 우리가 정말로 동일한가라는 것을 비교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온 컨피규레이션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었는데요. 이러한 아이온 체인들에서 아이온의 위치에 따라서 역할을 다르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어떤 큐비트들은 로직 게이트를 수행하는 데 사용할 수 있고, 어떠한 아이온들은 이제 측정 및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 양자 회로를 구동하는 데 있어서 최적화된 시간을 구할 수 있다라는 연구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온의 배열 또는 어떤 아이온을 선택하는가, 어떻게 구동하는가가 어떠한 중요한 파라미터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아이온큐 멘토링 프로그램에 연구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멘토링 프로그램 주제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로버 알고리즘을 돌리고 싶은데, 이런 11큐빗을 갖고 있는 시스템에서 어떤 아이온 컨피규레이션이 더 좋은 결과를 가지겠는가라는 이제 질문에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저희는 그 하드웨어 연구실이기 때문에 정말로 아이온 큐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잘 돌아가는가를 이제 저희가 직접 확인을 해야 이제 마음이 놓일 것 같아서 이 디바이스의 그 스테빌리티, 안정성을 이제 다음과 같은 5큐비트 얽힘 상태를 가지고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그로버 알고리즘에 사용되는 게이트 중에서 그 토폴 게이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2개의 컨트롤 큐빗 그리고 하나의 타겟 큐빗으로 나타낼 수 있는 토폴리 3 게이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게이트 단위로 해서 비교 분석하였고요. 마지막으로는 실제로 이 그로버 알고리즘을 수행을 하면서 에러가 발생하였는지, 그리고 어떤 아이온 컨피규레이션이 좋은지, 실제로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등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멘토링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 멘토의 코멘트로부터 좀 더 그 아이온큐 시스템을 하드웨어적으로 좀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안할 당시에는 이제 몰랐던 내용이었는데, 이제 아이온큐 시스템에서는 그 네이티브 게이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결국은 하드웨어가 받아들이는 어떤 그 기본적인 요소들이 있고, 저희는 양자 회로를 설계를 하지만 결국 하드웨어가 받아들이는 거는 이런 네이티브 게이트로 분해된 결과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온큐 시스템에서는 자체적인 옵티마이제이션 과정이 있어서 이런 네이티브 게이트를 사용한다면은 이제 그 로우 데이터를 주게 되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런 멀티 컨트롤드 컨트롤 큐비트 뭐 2개, 타겟 큐비트 하나 이런 토폴리 게이트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 자체적인 컴필레이션 그리고 옵티마이제이션 과정을 통해서 어떤 보정 과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아이온을 사용할 것인지를 이제 직접적으로 조절할 수 없다는 점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런 네이티브 게이트를 사용해서도 그런 아이온을 선택할 수 있는가는 아직 단계에서는 이제 이제 사람들이 결국은 범용적인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 양적 컴퓨터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딥한 레벨의 하드웨어 컨트롤까지는 이제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이러한 최대한 이 앱스트릭트 게이트 형태로 나타나져 있는 상태로 과연 이런 분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운 가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 5큐비트 시스템을 나타내는 양자 회로는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는데, 가장 극단적으로 2개의 양자 회로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1번 회로와 2번 회로는 정확하게 아이온의 인덱싱만 변화하게 되면 동일한 연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온큐 시스템이 갖고 있는 이 옵티마이제이션 과정이 과연 이러한 변화를 이제 알 수 있는가? 만약에 이런 변화를 알 수 있다면은 2개는 정확하게 동일한 결과를 줄 것이고, 만약에 아이온큐 시스템이 갖고 있는 칼리브레이션 과정이 어떤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주기 이내에서는 이런 양자 회로가 인덱스가 정해지는가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그 짧은 시간 내에서는 이 아이온 저희가 인덱싱을 하는 부분이 이제 그 아이온 컨피규레이션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 먼저 이 디바이스의 스테빌리티를 그럼 어떻게 그 측정하는가, 어떤 식으로 트래킹하는가에 대해 설명드리면은, 결국은 이런 양자 회로가 있으면은 이상적인 어떤 그 결과값을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양자 회로를 그 퀀텀 프로세서에다가 돌렸을 때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고, 그 둘의 차이로부터 이 에러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에러를 시간에 대해서 트래킹하면서 그 에러를 가지고 스테빌리티를 비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가진 궁금증, 그러면은 아이온 컨피그레이션이 과연 동일한가, 또는 이 옵티마이제이션이 어디까지 수행되는가를 하드웨어 관점에서 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서킷을, 두 개의 다른 형태의 양자 서킷을 이 아이온큐 클라우드 시스템에 번갈아서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그런 옵티마이제이션을 의해 가지고 동일한 아이온을 사용한다 하면은 두 개가 이제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실제로 그 QPU 시스템에서 측정한 결과인데, 저희가 이제 받아본 시간이 이제 대략 3분 이내입니다. 3분 이내에 대략 한 20개 정도의 그 양자 회로가 수행이 되었고요. 그랬을 때 보시면은 명확하게 어떤 격자 형태로 번갈아서 뭔가 다르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분리해서 보면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에러 형태를 보시면은 그 첫 번째 서킷과 이제 두 번째 서킷에서 평균적인 에러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에러 레이트를 조금 더 보게 되면은, 결국은 에러라는 것은 이 비트가 변화하는, 원래 나와야 되는 스테이트에 대해서 이제 비트가 변화하는 에러들로 볼 수 있는데, 서킷 1번의 경우에서는 이제 퀀텀 스테이트에 대해서 이제 4번, 5번에 대한 에러가 주요하게 나타났고, 이제 서킷 두 번째에 대해서는 이제 두 번째와 이제 네 번째 스테이트에 대해서 에러가 크게 나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세운 가설인 두 개의 서킷이 정말 옵티마이제이션 제대로 돼서 이 플립까지 고려한 그런 옵티마이제이션이 됐다고 하면은 이런 비트 플립 에러가 이제 동일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이 서킷 1번과 2번의 차이가 결국은 어떤 큐빗의 하드마드 게이트 그리고 컨트롤 게이트로 되었느냐, 그리고 웨이티드 된 어떤 컨트리뷰션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결과로부터 저희는 이 짧은 시간 내에 번갈아서 수행한 결과로부터 이 아이온 그 시스템은 고정이고 이제 서킷 단계에서 우리가 다르게 그 들어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 디바이스에 대한 어떤 저희의 궁금증을 이제 하나하나씩 해결하면서,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저희가 그 프로포절한 그 토폴리 3게이트의 충실도가 이런 아이온 컨피규레이션에 대해서 다를 수 있는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이제 3개의 세트가 다음과 같고, 이제 토폴리 게이트라는 것은 결국 컨트롤 큐비트 2개, 타겟 큐비트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시스템이고, 저희가 11개의 시스템이긴 하지만 이제 분석의 용이함을 위해서 5개의 큐비트 시스템 안에 이제 2개의 컨트롤, 하나의 타겟, 비어 있는 2개의 시스템으로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토폴리 게이트의 피델리티를 어떻게 확인을 하는가? 그것은 저희가 트루스 테이블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왼쪽 하단에 보시는 것이 이제 트루스 테이블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결국은 원하는 인풋, 예상되는 인풋, 그런 인풋을 넣었을 때 실제로 그 값이 나오는가를 확인하는 매트릭스이며 8개의 큐빗 상태가 준비될 수 있는데 각각 8개의 큐비트 인풋을 넣고 그에 대한 기대값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폴리 게이트의 역할은 이제 컨트롤 큐비트 2개가 모두 1인 경우에 대해서 타겟 큐비트의 비트를 플립하시오라는 게이트입니다. 그래서 토폴리 게이트의 그 트루스 테이블은 왼쪽 하단에 보이는 매트릭스와 같고요. 그러면은 이런 매트릭스로부터 우리는 충실도를 얻어내야 되는데, 충실도를 얻어내는 것은 이런 매트릭스의 연산으로부터 이론값과 그 다음에 실험값 2개를 연산함으로써 획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그 8개, 그 큐비트 3개로 이루어진 시스템은 결국 2의 3승 8개의 회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이제 32개
5개의 큐비트에 해당하는 스페이스지만 저희가 실제로 토폴리게이트가 돌아가는 것은 이제 3개의 큐비트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제 서브 시스템으로 나타나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3가지 경우에 대해서 에버리지 피델리티를 본 결과 이제 마지막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3개의 어떤 컨피규레이션에 대해서 조금의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2번, 3번을 컨트롤 큐비트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리키지 파퓰레이션, 우리가 설정한 이 3개의 그 시스템 외에 존재하는 어떤 그 확률 분포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경우가 이제 다른 2번의 경우에 대해서 대략 한 오더 정도 높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더 자세하게 봐야 되겠지만 이런 서브시스템 그리고 아이온 컨피규레이션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가 발생한다라는 것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멘토의 조언이 뭐였냐면은 결국은 우리가 이제 서브시스템으로 구현을 해보았는데 이 아이온 큐 시스템의 옵티마이제이션 프로그램에서 만약에 이제 빈 서킷이 있다 하면은 자체적으로 이것을 이제 그 제거하는 옵션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여서 이 전체 시스템에 대해 이 투스테이블을 측정을 하고 그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에러 매트릭스를 보시면은 이 에러의 형태도 다 다르게 되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3가지의 아이온 컨피그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평균적인 충실도를 획득하여 보았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이제 0번과 3번의 경우에 대해서 피델리티가 조금 다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어떤 내부 지표로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을 수행할 텐데 그 와중에서도 어떤 특정한 아이온 컨피그레이션에 대해서 값이 좋을 수 있다라는 것을 실험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이런 토폴리게이트가 그로버 알고리즘의 이제 중간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런 그로버 알고리즘을 실제로 수행해 보면서 기대되는 결과가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2가지 지표로 비교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알고리즘믹 석세스 프로버빌티, 정말로 이 그로버 알고리즘이 성공할 확률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스퀘어드 스태티스티컬 오버랩이라고 해서 어떠한 기대되는 값 대비하여 우리는 얼마만큼의 정확도를 얻었는가, 이 2가지, 하나는 절대 지표, 하나는 상대 지표라고 보면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하드웨어 연구실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라클, 결국은 우리가 모른다라고 가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실험을 하려고 하면 결국은 어떠한 인풋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임의로 어떤 오라클을 선택하여서 연산을 수행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000을 알려주는 이제 오라클을 준비하였고, 그래서 모든 인풋에 대해서 이제 000을 디텍티드하는 이런 오라클을 이제 준비하였고, 이것을 이제 실제로 QPU에다가 연산을 한 결과가 오른쪽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태티스티컬 오버랩이 결국 이론값 대비 얼마나 근사한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보시면은 이제 몇 개의 스태티에 대해서 값이 조금 작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이제 이상적인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이제 왼쪽과 같이 모두 1로 나와야 되는 건데, 이런 값의 차이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스테이트에 따라서도 어떤 베리에이션이 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양자 그 컴퓨팅을 돌릴 때 결국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라고 하면은 이런 식의 어떤 저희가 자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특정한 연산에 대해서 뭔가 그 신뢰도가 하락을 한다고 하면은 그것을 최대한 피하는 방향으로 서킷을 디자인하거나 어떤 그 오퍼레이션을 수행하도록 설계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런 오라클을 준비를 하였고, 아까 오라클, 앰플리피케이션 2개의 과정을 이제 반복해서 수행하면서 그로버 알고리즘의 성능을 비교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 이터레이션의 경우에는 이제 알고리즘믹 석세스 프로베빌티가 대략 한 78%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실험을 통해서 획득한 값이 대략 한 59%가 적겠고요. 그다음에 이 2개의 상대적인 지표인 이 SSO의 경우에는 90%가 높게 그 확인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터레이션 2번을 수행하게 되면은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제 대략 한 94% 정도 굉장히 이제 높은 확률로 저희가 이 알고리즘을 성공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저희가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은 44% 정도를 획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상대적 지표도 보시면은 이제 앞선 이터레이션 첫 번째보다 이제 두 번째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이제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원인이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 그 고민을 해보았는데, 앞서 두 번째 파트에서 저희는 이 토폴리게이트의 충실도에 대해서 성능에 대해서 조사를 하여 보았습니다. 그때 대략적으로 그 토폴리게이트가 한 번 들어갈 때 이제 신뢰도는 대략 한 85%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그로버 알고리즘의 그 이터레이션 첫 번째에서는 이 토폴리게이트가 두 개 들어갔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 신뢰도 하락을 예상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대략적인 이 예상되는 ASP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ASP가 저희가 실험으로 얻어낸 값과 이제 유사한 것을 보아서 이런 토폴리게이트의 에러가 주요하게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터레이션 2에 대해서 저희가 드라마틱한 어떤 차이를 보았었는데, 이것 또한 이제 토폴리게이트가 이제 4번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에버리지 피델리티를 적용하여서 예상되는 ASP를 계산해 본 결과 저희가 실제로 실험을 통해서 획득한 그 값과 거의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약간 하드웨어 관점에서 실제로 이런 그 그로브 알고리즘을 이제 하나하나씩 적용해 보면서 이제 에러가 발생하는지, 얼마나 발생하는지, 그리고 아이온 컨피그레이션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로 이 아이온 컨피그레이션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서킷을 다르게 하여 디바이스의 스테빌리티를 확인하였고요. 두 번째로 이런 큰 시스템에서 이미 서브스페이스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피델리티가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았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실제로 이 그로브 알고리즘을 적용하면서 저희가 획득했던 정보로부터 예상되는 결과값을 획득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멘토링 프로그램은 이제 여기서 종료되었는데, 이제 이것을 연구 주제로 확장시키면은 정말로 아이온 컨피그레이션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가, 그리고 그런 내부 집처를 활용해서 우리가 어떤 라우팅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이 이제 앞으로 해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는 그 앱스트랙트 게이트, 이런 멀티 컨트롤 타겟, 이렇게 그 앱스트랙트 게이트를 사용했는데, 이 아이온큐가 제공하는 그런 네이티브 게이트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런 에러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사용자가 접근성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네이티브 게이트를 활용해서 동일한 연구를 수행하면은 어떤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러한 그 아이온큐를 사용해 본 경험에 대해서 이제 공유 드렸는데, 이제 사용을 하면서 이제 많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신 이제 양자정보연구지원센터에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멘토로 참여해 준 이제 아이온큐 시스템, 그리고 멘토로 참여해 준 분, 그리고 우리 팀원들께 모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